이 전인범 전 사령관 이야기를 뭐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네. 오늘 SNS에 글을 올렸더군요. 뭐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표현 부족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사과한다면서 미국 연수 과정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캠프를 네. 떠나겠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이제 네.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으로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자체 평가하세요? 그건 뭐 저희들이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한 광주 시민들 그리고 또 5.18 민주화 운동과 관계된 모든 분들이 가졌을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 문제에 관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인범 장군 이제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내가 군인으로 살아왔는데 참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한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존경심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무한 책임에 대해서 한치의 인식의 변화가 없다. 이런 분명한 이제 얘기를 하고 사과를 했는데요.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 장군이 군인으로서 갖고 있는 강점이 분명 있을 겁니다. 어디 과거의 인터뷰에 소개된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강점이 있는 것으로 소개됐는데 아무리 많은 강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발언은 분명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네. 그분의 역사 인식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예예. 저희들로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 인물을 모실 때 또 꼼꼼하게 네. 분명하게 챙기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방금 하신 그 말씀을 캠프의 공식 입장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뭐 틀림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네. 바로 정치적 공격에 바로 나섰던데요. 보셨죠? 뭐 사람 보는 안목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거는? 뭐 그 모든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할 겁니다. 네. 이제 뭐 저희들이 꼭 그분만 모신 건 아니고 네. 뭐 앞으로도 또 모실 텐데 더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과거에도 사실 총선 때도 많은 분들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만 그때도 문재인 대표가 주도해서 많은 분들을 모셨는데 좋은 평을 받은 분이 대부분이었지만 또 그중에 좋은 평을 못 받은 분도 계셨습니다. 예예. 현재 아무리 이제 검증을 하더라도 빈틈이 있다는 것은 이제 어디나 있는 것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 관한 한 그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 대목인데요. 이 캠프를 꾸리면서 이 통합형 캠프를 모토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렇게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생각이 좀 다르고 또 돌출 발언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또 그만큼 커지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그러니까 통합형 캠프라는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개념이 네. 그럴 수 있겠죠. 다소 외연을 확장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분들과도 이렇게 좀 넓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개념일 텐데요. 네. 그럴수록 더 저는 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안희정 지사께서 얘기하셨던 대연정이라는 어떤 개념도 네네. 생각이 다소 다른 분들과도 협치를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을 말씀하신 거고요. 예예. 저희들은 그런 어떤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인물을 들어가서 이제 모셔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지적을 받게 되는 건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사실 이 전인범 장관의 발언은 호남 민심에 어찌 보면 직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호남 민심이 좀 그 요동칠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게 일제 36년보다 더 지났습니다. 37년째 아닙니까 지금? 그렇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개입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비밀 해제된 미국 외교 문서를 보면은 그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것이 또다시 확인이 됐고. 그렇죠. 예. 또 하나는 헬리콥터에서 기총소사가 있었다. 네. 하는 게 이제 이 탄핵 각도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 최근 확인되고 하면서 더욱더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은 정말로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형이다 하는 것을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정말로 역사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 네. 누구든지. 또 하나는 문재인 대표는 이런 역사 인식, 이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역사 인식은 누구보다도 투철한 분이다 하는 네. 걸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그런 사실 왜곡을 일삼는 사람들을 상대로 강력하게 바로잡으려는 그런 운동을 해 오신 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전인범 장군이라는 분이 어떤 비교적 그 올해 좀 뭐라고 할까 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보니까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고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 편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뭐 그 한 분의 어떤 말씀으로 좀 매듭이 지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만 호남의 민심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런 사람을 자문위원입니다. 네. 안보 자문위원인데 자문위원으로 하게 됐느냐는데 사실 그것까지 확인 안 한 건 뭐 저희들이 잘못이겠지만 예. 어쨌든 이 단계에서 신속하게 정리를 본인도 했고 저희들도 한 마당이니 예. 호남에 그 많은 관계되는 분들 또 호남은 아니더라도 이 민주화 운동과 관계되는 많은 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 이 사실을 좀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기대를 갖고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에 그 엄중함이 있다면 문재인 후보가 네.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네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는 어떤 기회에 그러실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그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몇 가지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것도 사실은 좀 어찌 보면 이 거칠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수행하는 기자들, 밀착 취재하는 기자들이 며칠 전에 입장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어떤 질문을 왜 이렇게 자꾸 봉쇄하느냐 이런 취지였는데 이거에 대한 네네. 캠프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 사태가 이제 전해지고 나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 저는 어떤 경우라도 취재 제약이 따른다든지 보도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는 저는 저 개인의 철학이기도 하고 기자 출신이시죠, 의원님도.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문재인 대표도 그 확고한 생각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같이 행사장에 가보면요. 모든 분들과 사진 찍어달라는 모든 분들, 사인해달라는 모든 분들과 다 웃으면서 사인하고 사진 찍고 합니다. 네. 기자들이 질문한 거 다 봤습니다. 근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사전에 이제 기자들과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그 뒤에 일정이 있으니 시간은 어느 정도 해주시고 질문은 모아서 이렇게 한 3개에서 4개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약속이 대강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워낙에 장소도 좁고 뒤에 일정도 있고 해서 촉박한데 그런 아마 사전 정리, 조정? 네. 이런 것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질문이 이제 계속 되는데 그날 공교롭게 바로 이 전인범 장군과 네. 또 일자리 관련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네네. 기자들은 좀 계속해서 묻고 싶은데 그 수행하는 이제 당직자들은 좀 다음 일정에 늦지 않도록 빨리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죠. 어떤 다른 무슨 취재를 방해하겠다든가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걸 저희도 확인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앞으로는 절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어떤 그런 기자들하고의 어떤 관계는 다 풀린 겁니까? 저는 그분들이 100% 다 됐습니다 하지만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젯밤에 제가 네. 현장에 갔던 또 젊은 기자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충분히 나눴더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이 토론을 기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과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요. 네, 그것도 저는 문재인 대표로서는 참 억울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아마 두 가지 사례 KBS
대선 주자들에게 듣는다는 프로그램에 나가지 않은 것. 예. 또 하나는 12일 광주에서 지방 의원들 초청 그 세미나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 이 네네. 두 가지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 덧붙여서 어제 그 취재 현장에서 있었던 일까지 덧붙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예. 사실은 그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은 다 사정이 있습니다. KBS 그 부분은 황교익 씨라는 그 맛칼럼니스트의 방송 출연이 KBS 쪽에 의해서 차질이 빚어지면서 네, 그건 저희가 황교익 씨하고 직접 또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 그러시죠. 사안은. 예. 그래서 그때 당시 블랙리스트라는 우리 사회 이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건 국민 주권의 문제다. 누구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방송 출연이 금지된다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에 관해서 당사자에게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설명을 조치를 취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가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이 아직도 유효하고요. 예. 광주 그 부분은 다른 일정이 겹쳐가지고 도저히 시간을 못 낸 겁니다. 네네. 그런 건데 그것을 이렇게 이제 자꾸 토론을 피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토론을 다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토론에.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죠.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세 상승세가 상당하다. 뭐 여론조사를 네. 종합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솔직히 신경 쓰이시죠? 어떠세요? 저희들 이제 오늘 뭐 여러분들 뭐 후보 아마 방송에서 얘기를 하실 텐데요. 문재인 전 대표도 네. 좋은 일이다. 굉장히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큰 흐름을 형성했다. 첫 번째 탄핵, 그다음에 네. 정권 교체. 세 번째 그럼 어디로 정권 교체하느냐?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한다 하는 게 국민들이 큰 흐름이 형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당 그 후보들의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 당 후보들 그 지지율을 합산하니까 50% 중반대 거의 60%에 육박하는 겁니다. 네네. 그건 그냥 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안희정 지사 같은 분이 외연을 더욱더 확장하고 그래서 우리 당으로의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갖게 하고 국민들의 열망을 더 반영하고 하는 그런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네. 좋은 경쟁을 해서 협력해서 정권 교체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나가자. 네. 이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추이 저희도 뭐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변화상에 따라서 네. 다시 한번 인터뷰로 모시도록 하고 오늘 인터뷰는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